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영영 사라져버리는 지방 소멸에 직면한 곳이 늘고 있습니다. 다 폐업하고 아예 뭐 초토화된 거예요.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소멸된 거죠. 예. 저출산 인구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전 국토의 11.8%, 전 국민이 50%가 몰려요. 지방소멸을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소멸 시대에 맞서 대한민국은 어떤 노력과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봅니다. 한때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는 강원도의 한 PC방.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거의 주말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뭐 거의 다 그냥 만석이었죠 뭐. 그리고 평일날도 어느 정도 뭐 한 많을 때는 한 반, 좀 없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좀 돌아오고 그랬죠 이렇게. 200명이 넘는 자리를 채우는 건 4명의 손님이 전부. 마지못해 문을 열고는 있지만 하루하루가 적자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그 동네 PC방도 예전에 한 10개였어요 10개.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폐업하고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그것도 새 집도 전부 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힘들고 이제. 사정은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뭐 장사 안 되니까 또 적은 거죠. 최악이죠. 여긴 IMF 때도 그렇게 힘 안 들었는데 최악이에요. 수입도 많이 줄어들으셨겠어요. 주나마나 뭐 반토막도 더 났지. 오가는 사람은커녕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활기를 잃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해 11월 이기자 부대라 불리던 육군 제27 보병사단이 해체되면서 군 장병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곳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부대 해체의 주 원인은 대한민국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 결국 군부대를 기반으로 하던 지역 상권은 그야말로 몰락중이었습니다. 이제는 팔 수 없는 물건이 돼버린 군용품들. 할 수 있는 건 가게를 지키는 일뿐입니다. 군인들 이제 명찰 봐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뭐 미싱하고 오버로커 치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이걸 거의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이제 좀 보관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단순 지역 경기 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가 사라지는 지방 소멸의 악순환이 현실로 닥쳤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 뭐 애기 울음소리 들으려면 군인 가족들 젊은 부부들이나 뭐 애기 낳지 뭐 민간인들이야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나가니까요. 여자고 남자고 다 나가니까 뭐 기대를 못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지방 소멸 위기가 특정 지역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자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또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 소멸은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농촌 마을이 사라지는 문제로 보는 건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농어촌 마을뿐만이 아니라 중소도시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중대도시,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광역 대도시까지도 청년층들이 끊임없이 이제 더 큰 도시, 수도권, 서울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으로 쏠린 인구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고령화 문제와 연관되면서 국가 전체의 쇠퇴와 소멸 문제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국가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소멸 심각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일 때 소멸 위험 진입 지역으로, 0.2 미만일 땐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소멸 위험 진입 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소멸 위험 지수 값이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이 51곳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30년 후엔 전국 대부분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100년 이내에 소멸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사실이 되는 거고요. 지방 소멸을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구의 측면에서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 문제는 더욱 빨라지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소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게 됩니다. 지방주도적 균형발전 정책을 취하려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들을 지방에 많이 이양을 해줘야 되고 일종의 분권 국가와 국가 운영의 경영의 중심축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두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모든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에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해 하달하던 하향식이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권을 보장하는 상향식으로 바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부처에서 만드는 대통령 시행령 중심의 정책들이 아니라 이것을 조례에다 위임해줘서 지방정부 스스로가 정하는 규칙, 법률에 따라서 움직여주도록 그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 되면 지방정부 주도로 지방에서 이런 거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어디까지나 중앙정부가 가는데 지방정부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개별 정부들이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지역 발전을 특화 발전시킬 때
이것을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돌파구를 찾아 지역 소멸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바꿔가고 있는 한 지자체를 찾았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없어 폐교하는 여느 시골 학교와 달리 8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최저로 있을 때가 17년도 초등학생 17명에 유치원생이 2명이었다 그래요. 충청북도 기준으로는 전교생 20명 미만으로 20명 이하로 5년 지속이 되면 분교장 격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학교는 아예 없어질 대상이었어요. 한 마을의 학교가 없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교가 없어지면 여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떠나게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떠날 수가 있는 거, 학교 근처로.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거고. 그렇죠. 떠나는 사람만 있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을이? 소멸되는 거죠. 예. 2017년에 폐교 직전까지 갔다가 5년 만에 전교생 49명으로 늘어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백봉초등학교가 사라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백봉초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한석호 씨. 사실 제가 여기 이제 14대째 우리 마을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버지도 이 학교 나오셨고, 저의 이제 사남매가 다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고 제 자식들, 저도 애들이 4명인데 4명 다 이 학교 출신이고요. 1000명이 넘던 학교, 엄청 뭐 왕성하게 잘 나가던 그때가 있었고, 차후로 차츰차츰 이제 황폐화되면서 시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을 절실히 제가 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고. 학교가 없어진다는 건 곧 마을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어떻게든 학교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전학을 오면 집을 공짜로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들 15명이 모여서 이제 집을 우리가 뭐 짓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타 시군에 있는 학부모 가족들을 유치해보자. 근데 단지 이제 임대료가 비싸면 힘이 들으니까 우리 집이 마을 백봉초로 전학을 오고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오면은 집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백봉초등학교에서 200m 거리에 행복나눔 제비둥지라는 임대주택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없이 월 관리비 6만 원만 내면 69제곱미터짜리 주택에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격적인 주거 지원에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렸고 현재 14가구가 거주 중입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주에 성공한 가족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이사 왔다는 신승용 씨.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시골을 알아보던 중에 마침 이제 인터넷과 언론을 보니까 이제 집을 공짜로 주면서 이제 시골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괴산군까지 오는 건 모험과도 같았지만 걱정과 달리 온 가족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한 학급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도 너무 좋고,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도 물론 교감 선생님도 애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알고 집안은 또 어떻는지 그런 부분을 다 압니다. 거의 가족 공동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 제비둥지 임대주택의 성공은 한 마을을 넘어 충북 괴산군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행복보금자리 주택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통해 98가구
347명이 괴산군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행복보금자리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괴산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행복보금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구가 유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인구 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괴산군은 앞으로 은퇴자와 귀농 귀촌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주택단지와 지역 활력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방 소멸에 대응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집중적인 자녀 교육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학생 수 증가라는 성과를 낸 지자체도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전국 지자체 중 5번째인 1.4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0.78명의 2배에 육박하는데요. 화천군의 출산율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2월에 개원한 강원도 화천군의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대도시의 민간조리원 못지않은 시설과 서비스 수준으로 산모들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군마다 지자체에서 인구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저는 생긴 거라고 보고요. 또 일단 우리 군민이 좀 편안하게 분만을 하고도 조리를 할 수 있는, 사실 시군에 조리원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화천만 해도 춘천을 나가서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군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 거죠. 아이를 낳기 위해 지역을 떠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무엇보다 산모들이 최고로 꼽는 장점은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비용이 없고요. 저는 화천 군민이라서 비용도 없고,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대기가 조금 있어갖고 춘천 조리원에 비용 지불하고 며칠 있다가 왔거든요. 2주 하면 기본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춘천은. 그리고 경기도권이나 수도권은 더 비싸다고 들었고. 화천 군민은 산후조리 비용이 전액 무료이다 보니 산모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인구 유입 효과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그 카페 같은데, 맘카페 같은데 보면은 막 경기도, 막 하남, 막 남양주 이런 데서도 예약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고.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계속, 경기도 쪽에서도 오시고 싶다는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전입, 인구 정책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죠. 타 지역에 계시다가 나는 화천에 가서 조리원을 이용하려고 전입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벌써 6개월 만에 6명, 한 달에 1명꼴로 전입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산후조리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 지원도 화천군에선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키즈 영어 아카데미와 놀이체육 프로그램, 그리고 초중등생을 위한 원어민 영어 아카데미와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모두 무료입니다. 특히 초등생을 위한 영어 아카데미는 학부모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아이들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다 끝난 한 3시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3시, 그리고 키즈 문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3시 40분부터 한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등생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교육비가 무료일 뿐 아니라 돌봄 공백까지 해결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통 집에 가거나 아니면 밖에서 그냥 배회하면서 방황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엄마들이 알기 쉬운 장소에 있고 또 거기다가 학습까지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이동 문제도 화천군에선 걱정 없습니다. 앱을 통해 초등생 전용 안심 셔틀을 호출하면 10분 이내에 버스가 도착해 학습관과 도서관, 그리고 집 근처까지 무료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시원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밖에보다 따뜻하게 무료로 와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3년 전 강원도 화천군의 교육 환경이 좋다는 얘기에 일부러 이사를 왔다는 이송미 씨. 현재 고등학생과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5자녀를 둔 이송미 씨는 그 선택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5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사교육을 많이 시킬 수는 없었는데 여기 오면서 영어를 더 빨리 접하게 할 수 있었고, 뭐 예체능적으로 악기도 그렇고 체육도 뭐 흔하게 접하지 않는 뭐 클라이밍도 저희 아이가 했었거든요. 많은 부분을 경험도 할 수 있고 아이의 적성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부담도 거의 없고 즐겁고 안전하게 잘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하다는 이송미 씨. 학부모로서 만족도가 높은 것 외에도 화천으로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솔직히 여성들이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일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시간대가 좀 제약이 많아서. 근데 여기는 확실히 아이들 뭐 수업도 많고 아이들이 이제 그 버스도 생김으로써 약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줄다 보니까 지금 일을 하게 됐어요. 화천에 오면서. 강원도 화천군은 고등학교 입학생 증가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2016년 이 정도는 거의 저희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인근 지역으로 좀 전학을 많이 갔거든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를 2016년에는 한 90%, 91%가 거의 진학률이, 고등학교 진학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18년도부터 조금 늘어나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거의 105%니까 거의 중학교 애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고 오히려 인근에 있는 학교 애들이 전학 오는 아이들이 좀 늘어났어요. 고등학교 입학생 증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대학 입시에 맞춰 집중적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해주는 기숙형 화천학습관이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대학 입시 상담도 다 해주고 수업도 다 진행해 준다고 해서 화천에서는 솔직히 많은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학습관에 들어가면 좋은 입시 성적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비용은 급식비, 간식비 말고는 아예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무료예요? 네. 사교육을 받기 위해 인근 춘천이나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화천학습관에서 1:1 맞춤형 학습 지원과 진로 진학 상담이 무료로 가능해진 겁니다. 덕분에 화천학습관은 지역의 인재 요람 역할을 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화천 최초로 의대에 진학을 시켰고요.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경영 쪽으로 해서 최초로 들어간 걸 알고 있고요. 화천군은 예체능을 전공하는 고등학생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전공하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민윤영 씨. 지난해부터 화천군에서 아들의 재능 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재능개발 지원금이라고 해서 예체능 아이들한테 주는 지원금 받고 있습니다. 혹시 금액을 여쭤봐도 될까요? 1년에 200만 원 받고 있어요. 아마 3학년까지 받는다고 하면 6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일부러 이사를 올 정도로 큰 도움이 되는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이제 전국 최초로 대학교를 무상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 소득 관계없이 아이들은 주소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부모님들만 화천에 실거주 3년 이상만 되시면 아이들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대학 실제 등록금을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비용하고 월세 지원비도 5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전액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화천군을 만들기 위해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기부금을 마련한 덕분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앞으로 매년 교육 지원 예산을 250억 원씩 투자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 복지 지원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모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등록금 내는 시즌이 되면 이제 타지에 있으신 분들은 좀 부담감을 갖거든요. 제가 그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화천으로 이사 오라고 3년만 거주하면 등록금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할 만큼 그걸로 인해서 화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방 소멸, 대한민국 소멸이 아닌 균형 발전과 상생으로 가는 골든 타임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구량을 단기간에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 흐름을 전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지금 해도 늦지 않다. 지금도 빠르다. 충분히 기회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축구를 하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운동장에 5분 1만 가지고 축구 시합을 할 때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국토공간을 넓게 쓰고 또 국토공간을 넓게 쓰는 가운데 국가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그 경쟁력은 세계적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게 단순히 뭐를 어떤 정책 하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또 체계적으로 추진할 때 지방의 영향들이 더 커지고 지방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이 함께 힘을 합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